나나는 91년생으로 청주에서 태어났다. 키 171cm, 몸무게는 48kg, 허리는 23인치, 우월한 기럭지의 몸매를 가지고 있다. 나나는 학창시절에 원래 마르고 키도 작았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바나나와 꿀을 섞은 우유를 하루에 맥주잔으로 3컵씩 꼬박 먹였다고 한다. 질려서 토할 지경이었지만 이 때문인지 2년 사이에 키가 30cm가량 컸다고 하며 이때 이후로 우유에 질려버려서 지금은 잘 안 마신다고 한다. 나나 하면 떠오르는 수식어는 모델, 몸매 중결자, 황금 비율 등등 수식어에 맞게 엄청난 비율을 자랑한다. 힐을 신지 않은 맨발로도 정확히 팔등신이 확인되었으며 그녀의 이기적인 기럭지가 담긴 화보는 완벽 그 자체였다. 그로 인해 그녀를 모델로 알고 있던 사람들도 많은데 사실 대회만 출전해본 경험이 전부다. 연습생 시절 소속사 몰래 슈퍼모델 대회 출전해 본선까지 올라갔으며 아쉽게도 입상에는 실패했다. 애프터스쿨은 2009년에 데뷔한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이다. 그룹 이름에 걸맞게 입학과 졸업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이례적인 그룹이었는데 이 제도로 멤버 변동이 자유로웠다. 나나는 레이나와 함께 뒤늦게 합류했으며 초기 멤버는 아니었다. 초기 멤버는 5명이었으나 점점 늘어나 9명까지 늘어나게 되며 당시에는 흔치 않은 다인원 걸그룹이었고 멤버들 평균 신장이 107cm 정도로 장신 그룹이었다. 나나는 데뷔 당시엔 별다른 존재감이 없었으며 병풍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사진 한 장으로 나나의 인지도는 급상승하게 된다. 바로 한 팬이 찍은 나나의 공황 사진이 급속도로 확산되며 화제가 되었는데 편한 차림이었는데도 나나의 미쳐버린 몸매가 네티즌들의 마음을 훔쳐버린 것이다. 이때부터 나나의 몸매는 사람들에게 각인되며 본인이 라디오스타에 나와 언급하길 공황 사진을 유포한 팬에게 개인적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애프터스쿨 자체가 워낙 인원이 많았기에 그 중에서 부각되기엔 쉽지 않았다. 그런 나나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바로 애프터스쿨의 유닛그룹 오렌지 캐러멜이었다. 나나, 리지, 레이나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애프터스쿨과는 정반대로 귀여운 컨셉의 그룹이었는데 그래서 애프터스쿨의 막내들 3명으로 구성한 것이었다. B급 감성과 귀여운 병맛 컨셉으로 모든 곡을 히트시켰으며 본진 그룹보다 더 유명해진 희대의 유닛그룹이었다. 처음 오렌지 캐러멜의 병맛스러운 컨셉을 보고 리지를 빼고 모두 경악을 했으며 대중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나나 또한 원래 섹시한 이미지였기에 자신과 상반된 컨셉에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결국엔 완벽하게 적응하며 오렌지 캐러멜은 승승장구한다. 오렌지 캐러멜로 나나는 인지도 측면에서 엄청난 수혜를 보며 거유미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는데 나나의 어머니 또한 애프터스쿨 때보다 딸이 더 많이 나와 오렌지 캐러멜을 더 좋아하셨다고 한다. 나나는 이종석과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이종석과 나나는 같은 헤어샵을 쓰는데 샵 원장이 둘 엄청나게 닮았다고 느껴 해당 사진과 같은 컨셉의 화보를 찍게 되었다고 한다. 아무런 설명 없이 본다면 동일 인물이라고 착각할 정도며 소름 돋는 점은 다른 눈이지만 눈 밑에 점이 있는 것도 똑같고 심지어 둘은 생일과 혈액형도 같다. 이종석은 도플갱어를 발견했다며 해당 사진을 자신의 미투데이에 올렸고 나나는 이종석의 팬이라며 닮았다는 말이 기분 좋다고 밝혔다. 아직까지도 나나를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세계 2위 미녀라는 타이틀이다. 해당 수식어가 탄생한 건 미국의 티시캔들러라는 영화 리뷰 사이트 때문인데 1990년도부터 연례 행사로 매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100인을 선정한다. 전 세계 100만 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매번 투표에 참여하긴 하지만 구체적인 선정 기준도 밝혀진 게 없으며 사이트의 운영자의 선정으로 순위가 매겨진다고 한다. 그만큼 공정성도 공신력도 없는 사이트라는 말인데 2013년 나나는 이곳에서 2위에 선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결국 1위까지 차지했으며 이때부터 나나와 관련된 기사에는 세계 2위 미녀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니며 악플도 많이 달렸다. 티시캔들러는 영화 평론가 겸 프로포커 선수가 운영하는 사이트며 K-팝 팬으로도 알려져 있다. 연기에 관심이 많았던 나나는 2014년 영화 패션왕에 카메오로 출연하면서 연기활동 찍먹을 한다. 그 후로 중국에서 첫 스크린 데뷔를 하며 본격적인 연기활동을 시작한다. 연기 경험이 별로 없었는데도 중국에서 주연을 꿰찰 만큼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졌는데 2016년 드라마 굿아이프로 국내에서도 첫 연기 도전을 시작한다. 발성이나 발음이 안정적이라는 호평을 받았고 걸크러시한 캐릭터로 많은 여성 팬들도 확보하는데 다른 여자 아이돌들에 비해 무대의 모습보다 연기하는 모습이 더 잘 어울린다는 말까지 나왔다. 그렇게 국내에서도 성공적으로 배우 활동을 시작하며 차기작으로 영화 꾼에 캐스팅되었다. 꾼은 개봉 첫 주 만에 168만 관객에 동원되었고 최종적으로 400만까지 찍으며 나나 또한 배우로서 제대로 얼굴을 알리게 된다. 같이 출연한 현빈, 유지태 같은 막강한 배우 선배들에게 뒤지지 않으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현재 애프터스쿨은 모든 멤버가 졸업했고 나나만 혼자 남은 상태다. 사실상 가수로서의 활동은 중단했으며 나나 또한 배우로서 연기 활동만 하고 있다. 나나는 할 수 있는 일 중 유일하게 연기가 질리지 않는다고 했으며 가수 또한 이어나가고 싶다고 했다. 그런 나나의 롤모델은 가수와 배우 둘 다 최정상을 찍은 엄정화라고 한다. 나나라는 예명은 일본의 인기 만화인 나나의 주인공을 닮아 플레디스 한성수 사장이 지어준 거라고 한다. 보통 아이돌들은 배우 활동을 하면 본명을 쓰기 마련인데 나나는 나나라는 이름이 자신의 현재 위치까지 오게 해준 소중한 이름이며 자신의 이미지 그 자체이기에 계속 쓰기로 했다고 한다.
애프터스쿨 활동 당시 개그맨 허경환은 애프터스쿨과 같은 샵을 다녔는데 나나를 보고 첫눈에 반했고 이상형이라고 언급했다. 허경환은 샵 원장에게 이 사실을 나나에게 전달해달라고 했으나 원장은 가희에게 잘못 전달했다고 한다. 이후 방송에서 허경환은 나나에게 이 사실을 말하며 나나가 거들떠도 안 봤다며 슬픔을 자아냈다. 애프터스쿨은 일본에서 데오드란트 CF를 찍은 적이 있는데 당시 나나가 메인 모델이었기 때문에 나나의 겨드랑이가 가장 적나라하게 나왔었다. 하지만 한 방송에서 리지가 나나 언니 겨드랑이가 제일 깨끗해서 나온 거라며 메인 겨드랑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라디오스타에서 규현은 나나에게 겨드랑이란? 이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나나는 싱싱함이라고 대답해 모두를 빵 터뜨렸다. 나나는 고등학교 때 메이크업 아티스트 자격증과 피부관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한다. 예능에 출연해 이 사실을 소개하며 출연진들에게 마사지법을 알려주기도 했으며 미래의 뷰티샵 CEO를 해보고 싶다고도 밝혔는데 실제로 뷰티 브랜드 아이미미와 콜라보에 직접 제품 선정과 패키지 디자인까지 참여한 뷰티 컬렉션을 런칭하기도 했다. 나나는 과거 일진이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정확히는 일진이라고 하지는 않았고 고등학교를 프리하게 다녔다고 했는데 애프터스쿨 영입 당시 학창시절 싸이미니홈피에 올린 내용이 화제가 된 것이다. 당시 나나는 오렌지 캐러멜로 노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만들고 있어서 대중들은 큰 충격을 받았는데 예능에 나와 고등학교 때 놀았던 걸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혀 어느 정도는 인정한 걸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학폭이나 누구를 괴롭힌 건 아니며 피해자 또한 나오지 않는 걸로 봐 그저 어린 나이에 음주 가물을 즐긴 걸로 보인다. 참고로 나나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당시 지역에서 노는 걸로 알아주는 학교였다고 한다. 나나는 SBS에는 룸메이트에 출연해 인지도도 많이 상승했지만 한편으로 많은 질타도 받았다. 조세호에게 아침부터 얼굴 보기 싫다는 등 비하 발언을 하고 이동욱에게는 조세호가 보는 앞에서 대놓고 살가운 태도를 보이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비판을 받았다. 또한 2020년 KBS 연기대상에서 지나치게 오래 수상 소감을 말해 논란이 되었다. 사회자가 사장님이 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라고 대놓고 주의를 줬는데도 1분이 넘게 꾸역꾸역 소감을 이어나갔는데 문제는 여기까진 그럴 수 있다 치고 간단히 사과만 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인스타에 수상한 것을 올린 후의 대응이었다. 비판 섞인 악플들이 쏟아지자 배우 눈치나 주는 KBS 연기대상 시상식이라는 언급과 시청자들을 향한 저격 발언을 한 것이다. 이 때문인지 이듬해 그녀가 주연으로 출연한 오 주인님은 역대 드라마 최저 시청률 2위를 기록하며 폭망했다. 나나는 2022년 9월 영화 자백의 제작 발표회에서 전신 타투를 공개해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다. 귀, 팔, 어깨, 가슴, 등, 다리 등 온몸을 휘감은 전신 타투였으며 연기 활동을 하는 여배우였기에 모두가 믿기 어려웠다. 작품 때문에 한 헤나나 스티커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나나 본인이 직접 실제 타투라고 밝혔다. 의미심장한 타투들은 그 의미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는데 나나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의미와 이유에 대해 밝히겠다며 함구했다. 그런데 문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나나의 손목 쪽에 희미한 상처 자국이 있었으며 제작 발표회에서도 표정이 어둡고 답변을 어려워하며 당황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타투뿐만 아니라 유독 쾌하고 분위기가 어두워졌기에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속사 또한 아티스트의 개인 사생활이라며 말을 아꼈다. 타투는 대한민국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많은 탑급 연예인들도 꽤 하는 추세다. 하지만 나나는 배우 활동을 지속하고 있기에 특히나 전신 타투라는 점에서 다양한 배역을 맡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다. 벤츠에 스티커를 붙였다, 롤스로이스에 낙서를 했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들이 빗발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나나의 기존 하드웨어가 상당히 뛰어났기에 안타까운 시선이 많았고 한편으로는 퇴폐적인 섹시미가 잘 어울린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중요한 건 그동안의 이미지와는 사뭇 달라진 나나의 심경 변화가 아닐까 싶다. 앞으로 작품 선택에 대한 폭이 좁아지겠지만 개인적으로 지금의 모습도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본다. 타투를 하게 된 이유가 뭐가 됐든 나쁜 쪽은 아니었으면 하며 여전히 그녀의 활동을 응원한다.